아카데미 포니1 택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택시를 제작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 녹색이나 노란색 택시가 흔했던 것 같은데, 잘 생각해보면은 어두운 녹색빛, 좀 고려청자 색감 나는 택시도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구글에서 찾은 이미지들인데 이런 자료들이 참조가 됐습니다. 아크릴 무광 바니쉬로 이 맥기 부품에 광을 조금 죽일 겁니다. 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짝거리는 광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 킷에는 휠 커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광 바니쉬를 안 바른 쪽과 바른 쪽과 광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니쉬를 한 번 더 발라주면 광이 조금 더 사라집니다. 레드 브라운 서페이서 프라이머를 도색해 주었습니다. 녹이승 표현의 미색이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전반부는 포니1을 도색하는 과정이고요, 후반부는 택시 운전사 피규어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를 건조시키는 동안에 차량 본색을 도색했습니다. 이 작업 전에 포니1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택시 운전사 영화 다시 한번 봤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파란색 계통의 택시들도 나오더라고요. 청자 색감의 그 택시가 회색, 또 파란색, 녹색이 약간 섞인 그런 느낌의 색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 색을 조색해 주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괜찮았기 때문에 서페이스 없이 바로 도색하였습니다. 밑색 채폐를 위해서 얇게 2번 정도 색을 올려주었습니다. 치핑 미디엄을 도색하였습니다. 이 색은 무색인데 물에 닿으면 녹아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가 약간 금속의 거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조금 두껍게 칠해 주었습니다. 이 표면 위에 메탈 블랙 아크릴 도료를 칠해 주었습니다. 검정색 부품들은 플라스틱 광만 죽여주기 위해서 그 위에 검은색을 한 번 더 도색해 주었습니다. 실내 도색을 하기 위해서 좀 구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옛날 차들 중에 포니2 차량이긴 한데 이 색감을 참조했습니다. 차량 하부의 몇몇 부품들은 알루미늄이나 실버 계통의 컬러들로 붓도색 되었습니다. 광이 적당하게 잘 죽은 것 같습니다. 하단의 붓으로 표면을 적셔주면은 습기 때문에 아까 칠했었던 치핑 미디엄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벗겨지면은 미색이 보이게 되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이 기법이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법을 소개한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물기가 좀 많아 보여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물기가 다 마르고 나면 느낌이 좋아집니다. 겉에가 굉장히 물렁물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살짝 이렇게 건드려 주기만 해도 도료가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녹을 표현할 피그먼트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데, 저는 이 피그먼트는 조금 많이 바른 다음에 건조시키고 떨어뜨리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흙먼지를 표현할 피그먼트입니다. 이 피그먼트를 마구 발라준 다음에 적당히 건조가 됐다 싶으면 이거를 이렇게 떨궈냅니다. 이후에 에나멜 피너쉬를 해주었습니다. 피너쉬 이후에 타이어에 피그먼트 웨더링 해주었습니다. 검은색 페인트가 벗겨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크롬 아크릴 도료로 군데군데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붓으로 칠하거나 또는 드라이 브러싱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더해지면서 하단 부품이 이제 플라스틱보다는 금속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차량의 실내를 도색할 차례입니다.
네, 포니 택시는 이제 수동으로 돌려서 윈도우를 올렸었죠. 이 킷에는 계기판 데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조가 되면은 계기판 데칼을 붙여줄 것입니다. 차량 내부에 반짝이게 코팅된 부분들 도색해 주었습니다. 차량 발판에 그 매트를 표현해 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진 보면 이렇게 초록색의 까끌까끌한 매트들이 많이 있었죠. 모스는 수세미를 이용해서 매트를 표현했습니다. 조금 두께를 얇게 해서 까끌까끌한 재질을 이용하는 거죠. 적당한 사이즈로 재단을 해준 다음에 색상을 좀 더 어울리는 색상으로 칠해 주었습니다. 보풀아이가 너무 위로 솟지 않게 좀 보풀아이가 죽으라고 메탈 프라이머로 칠해주었습니다. 실내 파츠들의 에나멜 블랙 워싱을 해주었습니다. 택시들 보면은 그 의자, 그 시트 부분에 천으로 덧대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느낌을 좀 줘보기 위해서 마스크, 버리려고 하는 마스크를 뜯어가지고 이렇게 천 재질을 입혀주었습니다. 에나멜 신노로 워싱 해주면서 조립을 해나갔습니다. 계기판 데칼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이제 클리어 부품들에 이렇게 깜빡이나 정지등에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어서 별도의 도색은 하지 않았는데 도색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투명한 클리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색을 안 하는 조립 유저랑 도색을 하는 사람들 양쪽을 다 배려해 준 부분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80년대 그 88 올림픽 시대적인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88 올림픽 휘장을 프린트해서 붙여주었는데요. 원래는 뭐 택시 회사 로고를 붙이는 게 조금 더 뭐 정확할 수도 있는데 좀 재밌는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올림픽 휘장을 붙여주었습니다. 조향 장치를 베이지 컬러로 칠했더니 좀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다시 블랙으로 이렇게 칠해주었습니다. 이 제품에는 설명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택시를 제작할 수 있도록 차량 그 위에 붙는 택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전사지를 자작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 전사지를 자작할 수 있는 제품은 레이저 프린터용하고 일반 잉크젯 프린터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잉크젯 프린터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테스트가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3일 택시가 실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 느낌 나는 그런 브랜드로 정해봤습니다. 택시 버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단을 뚫어주었습니다. 조립 후에 차량 내부가 살짝 보일 것 같은 부분들만 붓도색 되었습니다. 예전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앞에 있었죠. 상당히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유광 라카 클리어로 차량 본체를 도색해 주었습니다. 요즘 차량은 광이 반짝반짝 나는 차량이 많지만 예전 택시들은 광이 그렇게 많이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의 코팅을 해 주었습니다. 네, 이제 차량이 점차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차량의 몰드 디테일에 블랙 에나멜 워시를 해주었습니다. 에나멜 신너를 묻힌 면봉으로 닦아내는데 요거를 살짝 덜 닦아서 아주 약간의 웨더링 효과를 줄 수가 있죠. 토니원 도어 테두리들이 색깔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붓도색 해주었습니다. 이 클리어 부품을 붙인 뒤에 윈도우 와이퍼를 붙여주었습니다. 택시 모형이기 때문에 미터기를 달아주었는데
옛날 미터기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킷에는 설명서에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지만 택시로 제작할 수 있도록 이런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데칼은 프린트해서 만들어준 거죠. 그릴의 그 두 줄이 크롬 빛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크롬 마커를 이용해서 칠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포니 택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밀리터리 모형 인형들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아시아 보통 사람들을 묘사한 피규어는 정말 드물어서 최근에 이런 기성 제품이 하나 있어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이 키트에 남자 걷는 피규어를 도색해 주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도색 과정은 생략하였습니다. 인젝션 피규어 치고는 아주 디테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트에 포함된 여자 피규어도 하나 도색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도색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택시 드라이버 작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택시 드라이버 작업을 2부로 쪼개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한 편으로 붙였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길어서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이 조금 되긴 합니다. 피규어를 만드는 과정은 최대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브러쉬로 피규어를 만드는 과정은 이제 찰흙을 빚어서 만드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러프하게 근육 방향으로 흙을 막 덧대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냥 평범한 아시아 사람 택시 드라이버 모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요. 평범한 아시아 남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되게 으시시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귀여운 펭수 캐릭터라도 눈알이 없고 이제 흑백이 되면은 무슨 공포 캐릭터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웃는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진격의 거인의 엑스트라로 나오는 거인 같습니다. 이걸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택시 운전사 아저씨를 이제 배 나오고 나이 드신 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면서 점차 좀 젊은 사람으로 바꾸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포니가 24:1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7cm 정도로 작게 뽑아야 됩니다. 몸을 이렇게 늘려가는 과정은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일단 찰흙으로 막 붙여 나간다는 개념이죠. 똑바로 서 있는 포즈가 아니고 이제 차에 살짝 기댄 느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거를 너무 얇게 만들면 실제 3D 프린터에서 프린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얇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보다는 약간 두껍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게임 그래픽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날리는 듯이 표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주는데 이제 3D 프린터로 뽑는 모형에서는 뭐 그렇게 얇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모형용 모델링하고 조금 다른 점입니다. 3D 프린팅 분야는 아직도 굉장히 발전 중인 부분이라서 프린팅 디테일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색을 칠해서 이제 느낌을 봅니다. 이제 러프하게 모양이 잡히면 조금씩 디테일을 추가하는 식으로 완성해 나갑니다. 도색을 해서 뽑아주는 산업용 프린터들이 있던데 아마도 시간이 좀 흐르면 일반 가정에서도 도색이 돼서 나오는 레진 프린터들을 사용할 날도 오겠죠? 이렇게 이제 벽에 기댄 모양이 될 겁니다. 이제 사이즈를 지정해서 프린팅을 해줍니다. 모델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프린팅 할 수 있도록 서포터도 달아주고 슬라이싱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만들면은 혹시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2개를 뽑아 주었습니다. 프린팅을 해준 뒤에 서포터 흔적들을 갈아냅니다. 아크릴 브라운 프라이머를 칠하였습니다. 빛이 닿는 방향으로 화이트 아크릴을 도색했습니다. 베이스 피부톤 도색입니다. 이제 베이스 피부톤 도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어두운 색이나 또는 좀 더 밝은 색으로 명암을 칠해 나갑니다. 일단 피부색이 건조되는 동안에 택시 운전사를 표현하는 노란색 와이셔츠를 칠하였습니다. 피부에 밝은 톤을 칠해 주었습니다. 이제 밝은 톤을 칠해주면 이제 어두운 톤하고 딱 그 나뉘는 그 경계면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색을 섞어서 블렌딩 해주는 식으로 도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작은 피규어들은 워낙 가까이 보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밝은 피부톤이 마르는 동안에 에나멜로 눈동자에 흰자를 칠해 주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 중간 톤을 블렌딩 해주는 모습인데, 이 도색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 앵글 밖에서 막 도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피규어의 얼굴을 정면으로 찍으면은 이제 제 뒤통수가 나오기 때문에 촬영이 좀 어렵더군요. 근데 흰자가 건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눈썹하고 눈동자를 칠해주게 됩니다. 영상에 담지는 못했는데 이제 입안하고 이빨도 살짝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모형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카메라로 보면 이 작은 피규어가 꽤 커 보이는데 실제 체감하는 이 눈은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도색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앵글 밖에서 열심히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부톤은 이제 전반적인 어두움을 표현해 주어서 피부톤 도색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와이셔츠의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팅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피규어 도색할 때 그렇게 촬영에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앞으로 작은 피규어 도색하는 장면을 담을 때는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피부의 부드러운 하이라이팅은 피규어용 웨더링 마스터 컬러를 이용했습니다. 또 바지의 명암 처리도 웨더링 마스터 이용해서 표현해봤습니다. 이제 웨더링 마스터의 브러쉬가 앞쪽에는 스펀지, 뒤쪽에는 이제 붓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양쪽을 잘 이용해서 표현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어깨 쪽에 택시회사 마크 부분 도색해 주었습니다. 셔츠의 버튼이나 벨트 같은 부분들 도색이 되고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제 묻은 작업이 끝났습니다. 완성 사진 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